국내 네 번째 우한폐렴 확진자가 어제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폐렴이 사스와 달리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믿업지 못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판정자 모두 입국대 공항 검역 시스템을 무사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감염 상태로 시내 이곳저곳을 며칠씩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추가 감염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역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했지만은 결국 확인된 것은 보건당국의 검역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잠복기 상태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현재의 공항 검역 시스템으로는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하게 되면 2차, 3차 감염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대만처럼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 금지 등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한폐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미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20만이 넘으면 답을 하겠다는 청와대였습니다. 아마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문 대통령이 바로 그 말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당은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TF를 발족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보건복지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앞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모두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청와대 최광욱 공직비서관은 조국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되면 옷을 벗는 게 역대 모든 정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최광욱 비서관은 버티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을 수사받게 만들 것이다 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최 비서관은 이미 국민 밉상이 됐습니다. 밉상은 그뿐이 아닙니다. 밉상 3인방이 있습니다. 최 비서관, 정치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세 사람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항명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법령인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는 최광욱 기소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윤석열을 찍어내리려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 법을 인사하고 검찰청 법을 위반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런 추 장관은 사법부 판결이 있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법무부가 감찰을 하려 한다면
적법한 지시를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사무규칙을 어긴 이성윤 지검장이 돼야 합니다. 최강욱 기소 전날인 지난 22일 밤 이성윤 지검장의 행적은 수상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밤 9시부터 어딘가 1시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통화를 끝낸 직후엔 밤 10시쯤 수사팀 기소의견에 결재를 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자정 무렵에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그가 법무부나 청와대 측과 접촉해 지침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강욱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어긴 이성윤 지검장은 22일 밤 그 수상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이슬직고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검을 해서라도 사실관계를 규명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검찰 학살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늘 오후 2시에 엽니다. 내일은 국회 법사위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또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수사 방해 전모를 밝히기 위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방해로 특검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곧바로 특검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농단 운운하며 공격했던 판사들이 잇따라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얼마 전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이탄희 전 판사가 민주당으로 가더니 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비난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이에 앞서 김형현 법제처장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사법농단 어쩌고 저쩌고 한 뒤에 문재인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저들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사법부에 이런저런 폭로를 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들 어용 판사들을 이용해 사법부 적폐몰이를 했고 그것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탄희 전 판사가 폭로를 해놓고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바람에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원 차장이 억울하게 구속 기소됐다고 합니다.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당시 부당한 지시를 내린 간부는 임종원 전 처장이 아니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가 입을 다물었던 것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탄희 판사나 이수진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하는 진정한 판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면을 쓰고 영웅 행세를 한 판사들이나 그들을 이용한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선용 직함을 대거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원래 11명이었던 국민소통특별위원은 무려 35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40여 명이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소통특별위원들은 실제 활동은 전무했습니다. 또 이 국민소통특별위원회의 야당 측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친여권 인사들의 총선용 경력 관리를 위해 마구잡이로 직함을 나눠준 것입니다. 균형발전위원장은 바로 그 문제의 균형발전위원장은 송태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계자인
송재호였습니다. 임명된 인사들 중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비 등록하면서 경력 중 하나를 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치 청와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 홍보한 것입니다. 뚜렷한 활동도 없고 회의도 하지 않는 국민소통특별위원들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는 것을 내세워 유권자를 기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우리는 선관위에게 이 행위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